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우리 뇌가 끊임없이 아름다운 교향곡을 연주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뇌의 음악에 귀를 기울여서 중독이라는 아주 복잡한 문제를 풀어보는 놀라운 기술, 정량 뇌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볼까요? 만약에 우리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생각과 감정들을 일종의 전기적인 소음으로 들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마치 시끄러운 파티장 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는 것처럼 말이죠. 사실 이게 바로 뇌파 측정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드러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 뇌파, EEG는요, 말 그대로 방 안에서 누군가 악! 하고 지르는 비명소리, 그러니까 발작처럼 아주 크고 명확한 문제를 찾아내는 데에 초점을 맞춰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정량 뇌파, QEEG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마치 숙련된 지휘자가 오케스트라의 모든 악기 소리를 하나하나 들으면서 전체적인 균형과 조화, 즉 하모니를 분석하는 것과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입니다. 먼저 우리 뇌가 연주하는 이 멋진 교향곡이 뭔지 알아보고 정량 뇌파가 어떻게 그걸 분석하는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중독이 이 교향곡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또 희망적으로 어떻게 다시 아름답게 조율할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 뇌의 전기 교향곡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 뇌 속에는요, 저마다 다른 역할을 하는 여러 악기들, 즉 뇌파들이 있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우리 뇌 속 오케스트라의 주요 연주자들이 딱 정리되어 있죠? 아주 느린 파동인 델타파는 우리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 나오는 아주 묵직한 첼로나 콘트라베이스 소리 같고요. 세타파는 약간 졸리거나 몽상에 빠졌을 때 나오죠. 반면에 알파파는 눈을 감고 편안하게 있을 때 나오는 클라리넷 같은 부드러운 소리예요. 그리고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집중할 때 나오는 베타파. 이건 마치 빠르고 현란한 바이올린 연주 같죠? 건강한 뇌라는 건 바로 이 모든 악기들이 상황에 맞게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네, 뇌 속에 이렇게 다양한 악기들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이 복잡하게 뒤섞인 소리 속에서 어떻게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소음에서 마음의 지도를 그려낼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의 열쇠가 바로 정량 뇌파에 있습니다. 정량 뇌파, 이게 뭐냐면 단순히 뇌파 모양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걸 디지털 기술이란 통계로 아주 정밀하게 분석해서 뇌의 기능 지도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내 뇌파 지도를 수많은 건장한 사람들의 뇌 데이터베이스랑 비교해서 내 뇌는 평균에 비해 이 부분이 좀 과하게 활동하고 저 부분은 좀 기능이 떨어져 있구나 하는 걸 객관적인 수치로 보여준다는 거죠. 자, 바로 이 지점부터 이야기가 정말 중요해집니다. 알코올이든 게임이든 도박이든 어떤 종류의 중독이든 이 중독이라는 건 우리 뇌가 연주하던 아름다운 교향곡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불협화음과 같아요. 중독은 아주 교활하게 우리 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바로 보상회로를 장악해버립니다. 이 보상회로의 핵심 연료가 바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요. 중독 물질이나 행동은 이 도파민을 인위적으로 폭발시켜요. 이건 마치 자동차의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아버렸는데 브레이크는 고장나버린 상황이랑 똑같습니다. 멈추고 싶어도 내 의지대로 멈출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 인용구가 중독의 비극을 정말 잘 설명해 주는데요. 처음에는 좋아서 시작합니다. 술이 좋고 게임이 재밌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즐거움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걸 갈망하는 마음은 미친 듯이 커집니다. 더 이상 좋지도 않은데 멈출 수 없는 강박적인 행동만 남게 되는 거죠. 뇌의 정상적인 기능은 완전히 마비된 채로요. 그렇다면 뇌 속에서 벌어지는 이 불협화음, 실제로 정량뇌파로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중독의 종류에 따라 그 패턴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알코올 중독과 인터넷 중독,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알코올 중독입니다. 만성 알코올 중독자의 뇌를 들여다보면요. 우리 뇌의 CEO,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전두엽 부분에서 델타나 세타 같은 아주 느린 파동이 증가해요. 한마디로 뇌의 엔진이 꺼져가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불안, 초조함과 관련된 베타파는 엄청나게 활성화됩니다. 머리는 멍해지는데 마음은 계속 불안하고 초조한 아주 고통스러운 불협화음의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인터넷 중독은 좀 더 복잡한 양상을 보입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뇌 기능이 전반적으로 저하된 것처럼 델타파나 베타파가 감소한다고 하고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오히려 알코올 중독처럼 느린 파동이 증가한다고도 해요. 이렇게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오는 건 아직 인터넷 중독이라는 진단 기준 자체가 발전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중독의 종류에 따라 뇌의 교양곡이 망가지는 방식도 제각각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엉망이 된 교양곡을 그냥 듣고만 있어야 할까요? 당연히 아니죠. 정량뇌파의 진짜 가치는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이건 단순히 문제를 진단하는 걸 넘어서 우리 뇌의 어느 부분이 고장났는지 정확히 알려주는 지도가 되어주고 어떻게 다시 조율해야 할지 그 길을 안내해 주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정량뇌파는 크게 4가지 방식으로 치료를 돕습니다. 첫째,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고요. 둘째, 같은 중독이라도 여러 유형으로 나눠서 훨씬 더 정밀한 맞춤 치료를 가능하게 합니다. 셋째, 치료를 시작한 후에 정말 효과가 있는지, 뇌가 실제로 변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여줄 수 있죠. 마지막으로 뇌의 특정 부위에 직접 자극을 줘서 기능을 회복시키는 최신 치료법을 쓸 때 정확히 어디를 자극해야 할지 핀포인트로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역할까지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정신건강 치료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처럼 증상만 보고 이 약 한번 드셔보세요 하던 모두에게 똑같은 옷을 입히려는 식의 접근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각자의 뇌지도를 보고 당신에게는 이 치료법이 가장 잘 맞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진짜 개인 맞춤형 뇌 기반 치료의 시대로 가고 있는 거죠. 이 기술은 우리에게 뇌라는 미지의 우주를 탐험할 수 있는 정말 강력한 망원경을 선물했습니다. 이제 우리 손에 이토록 정밀한 뇌의 지도가 들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는 이 지도를 가지고 길 잃은 수많은 마음들을 과연 어디로 이끌어야 할까요? 이 희망적이면서도 무거운 책임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